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난주가 고점이 될 것 같다,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신호 무시하지 마라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와 그저께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 3,000포인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0 돌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3,000포인트를 의미 있게 지지하는 모습은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오늘의 상승이 양봉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결국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힘이 빠지는 모양이거든요. 물론 내일 양봉이 올라온다면 이런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이 모습을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장세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횡보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끊기고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식 조정을 조금 주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다시 재도약을 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은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올라갈 겁니다. 또는 횡보할 겁니다. 또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이 난 종목들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조금 가지고 관망을 하는 자세도 저는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금리와 국채 금리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시기죠. 왜냐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오자마자부터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2,000조 달러, 2,000억 달러죠. 2,000억 달러를 지금 풀겠다, 200억 달러를 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2,000조 원이 지금 풀리게 생겼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달러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경기부양책 좋아 I love you 이런 느낌인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돈이 풀려 나왔을 때 연준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닐 겁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가와 은행과 기업들의 돈을 풀었지만 이제 정부는 그걸 국민들에게 시중으로 풀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돈의 가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를 선호하는 추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결국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금은 1,1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돈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돈을 좀 살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주식은 좀 팔아놓고 생각을 해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일단은 주식은 조금 차익 실현시킬 거 좀 팔아놓고 매도를 좀 해놓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거셀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거세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어제 조금 샀는데요 하셨지만은 어제 좀 사면 뭐합니까? 오늘 또 팔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맨날 파는 건 아니고 모든 종목 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는 종목이 따로 있고 사는 종목이 따로 있을 텐데 주식의 기초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올라온 종목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기아차 뉴스가 나왔어요. 기아차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불꽃축제라든지 광안리 불꽃축제 보시면은 마지막 불꽃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뉴스와 함께 갑자기 빵 뜨는 경우가 생기고요.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난 거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가는데 장이 3시간, 그러니까 50%가 정도 진행됐는데 거래량은 지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까지 떴다. 개인 투자자 여기 많이 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 이제 고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 말은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의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아차가 애플 협력사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후보군이 올라와 있는 거죠. 후보로 기아차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선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단 후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않니? 하고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급만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들은 달려들지만 외국인들은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무조건
팔아낸다. 올라온 종목들은 계속 팔아낸다. 근데 저게 맞는 거잖아요. 주식을 비쌀 때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뉴스 있을 때 팔고 사주는 사람 있을 때 파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 지금은 역시 매도 포인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매도하시고 오늘 사신 분들께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방송에서 우주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거 이제 좋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좋다고 말씀드렸죠.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 때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은 팔아야죠. 그런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저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진 않죠. 여러분들께 직설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을 구시굿대로 믿지 마라라는 설명도 많이 드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기법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불나방 매매, 올라가는 종목 이제 사야지 하고 따라붙는 매매는 절대 옳지 않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매도 관점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산업군들이 점점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애플도 애플카 자동차 사업을 뛰어들겠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텐데 자동차는요, 결국 어떤 원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면은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철강주 보려고 하니까 포스코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어때요? 포스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어떡하지? 살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포스코가 자회사가 몇 개 더 있죠. 우리가 한글로 여기다가 포스코를 검색하게 되면은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검색을 해볼까요? 포스코 검색 딱 하면은 엠텍 이런 것도 아직 올라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같은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이런 종목들도 분명 있고요. 얘들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가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나중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붙어야 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이 될 텐데 이런 종목이 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올 텐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해상 풍력 단지죠. 자,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면 또 구리선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철관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관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어요. 저는 그런 게 많은데 왜 자꾸 지금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걸 봐야 될까? 자동차 부품들을 왜 지금 봐야 될까? 왜 봐라고 할 때 안 보고 이제서야 올라오니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2021년 1월 현재 2021년 5월, 6월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지 지금 핫한 종목은 저는 작년에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뒷북 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북을 좀 쳐보자고요. 그냥 미리 사놓고 기다려서 올라갈 때 팔자, 바이, 웨이트, 셀. 웨이트만 좀 잘하시면은 결국 이런 종목들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좀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불나방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저점 종목 투자 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내 종목이 좀 불안불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저는 종목 교체도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를 하거나 뭔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더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판단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스입니다. 어떤 거요? 테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800원에 10%입니다. 28,800원에 10%. 10%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수주가 보니까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실적도 괜찮고 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이쪽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반도체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설비를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설비 늘린다. 그럼 장비를 더 사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장비 업종의 수혜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질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선택은 잘했습니다. 테스 이런 쪽으로 사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28,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다소 늦게 사시긴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테스 말고도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실적 좋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어찌됐든 조금 비싸게 산 감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종목 비중 10% 딱 적당했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가게 된다고 했을 때 나쁜 기업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아니, 앞전에 한번 팔았다가 새로 사는 겁니다. 팔고 나면 새로 살 때 내가 산 가격 아니면 사면 안 돼요. 예. 네.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수익 좀 받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가격이에요. 뭐 한다 파셨습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됐지. 그죠? 아니요, 이제 비싸게 팔고 난 이후에 새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비싸게 샀는 판 게 거죠, 고작 3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28,800원이나 3만 원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 버티고 있는 구간 똑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비싸게 팔았다 하기 전에는 언제 사셨어요? 좀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한 22,000원대 사셨겠네요. 그죠? 23,000원대. 예, 한 23,000 정도에 샀습니다. 그죠? 23,000원.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0원대 사가지고 올라와서 팔았다라고 하면 얘가 또 적어도 최소 23,000원까지 빠지거나 그 정도 폭이 좀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팔고 난 다음에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다시 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어쨌든 그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지금은 어쨌든 샀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결국 예. 얘는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나쁜 기업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내려갔을 때 또 22,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무서워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이니까 한 번 더 살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추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25,000원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23,000원부터 5,000원 자리에서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됩니까? 목표가는 수익이 날 때까지요. 예, 수익이 나면은 만족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게 사실은 원래 그 주식할 때 방법이에요. 이해가 아, 되세요? 예. 예, 우리가 잘 판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저도 팔고 나면 더 올라가는 종목 되게 많거든요. 예. 예, 문현진 멘토도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데 무슨 고점에 자꾸 팔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건. 아무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적당히 만족하고 팔면 되는데 테스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10%에서 15%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예. 수익 나면 그냥 매도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고맙습니다. 궁금하세요? 유진 로봇이요. 유진 로봇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920원에 비중은 12%요. 언제 사셨어요? 오늘 따라가서 잡았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 다 파세요, 그냥. 오늘 팔아요? 네, 지금 바로 다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요? 사실 지금 제 본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전이 팔까요? 예, 본전 말 아니고요. 지금 파셔도 손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지금 손실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냥 매도하시고 예. 주식 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머니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건데 주식을 좀 쉬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빠져도. 빠져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유진로봇 제가 상담 많이 했었어요. 일단 지금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사시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사고 전화했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준비가 되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자녀가 운전 면허도 없이 그냥 운전대 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한다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내려라 해야 될까요?
내리락 하지. 맞아요. 저는 주식은요, 일단 투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주식만 하면 돈 번다 생각에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와가지고 돈부터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상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봐왔는데, 숱한 경험을 봐오고 제가 전문가 생활 지금 벌써 6년째, 연차로는 지금 7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 7년 동안 보면서 여러 시청자님 같은 초보분들이 돈을 잃는 경우를요, 수천만 번을 봤어요, 제가. 네. 그렇게 봤을 때 시청자님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데, 지금 이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네. 지금 유진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에 157억의 적자가 났어요.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분기라고 하는 건 1월부터 3월까지 35억 날렸고요.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올해가 아니고 작년 31억 날렸습니다. 또 13억씩 날리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뭐 가지고 가신다고요? 돈도 못 버는 회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시려고요? 아, 그래요? 어때요? 돈도 하나도 못 버는 회사인데 오랫동안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네네. 내가 초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입니다, 그냥.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냐면, 유진로봇은 테마주,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스마트 산업 이런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테마로 급등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깡통 기업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냥 무지막지 비싸기만 하고 알맹이는 없는 기업인 건데 그걸 비싸게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가져가세요보다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정도쯤은 공부를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게 전문가의 소명이 아닐까요? 임무가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정신 상태로 전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종목이 어떻다, 이 종목이 어떻고요,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이런 거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시청자님 돈을 진짜 진심으로 지금 생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한 달 정도만이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감을 좀 잡아가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구나라는 걸 조금 익히고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럴게요. 네, 그래서 뭐 아들 같은 생각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이런 조언을 했다 생각하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받아들여 줘 보세요. 네.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드리고 돈을 좀 더 지켜내고 또 돈을 좀 안전하게 벌기 위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한번 해보자. 딱 한 달만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오래 가져갈 정보가 아니니까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또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가 오더라도 손실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 돈을 좀 지켜주고 싶습니다. 불어나게 벌어주진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한번 명심해 보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최고의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제 월요일 전화하셨나요? 예, 한번 하셨어요. 그 멘트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덕전자 15,900원에 20%. 15,900원에 20%. 20%요. 일단 대덕전자도 이렇게 비싸게 사실 만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네, 지금 이것도 꽤나 비싸게 사신 편이거든요. 일단 네. 신규 상장주는 상장되자마자부터 비싸요. 이 기업도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재료는 정말 좋죠. 그죠? 4차 산업 관련주니까. 근데 얘가 상장되기 전에 얼마나 그게 호재였을까요? 상장되기 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상장된다 할 때 우와, 상장되니까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장될 때부터 비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더 비싸진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15,900원 사셨다라고 한다면 매우 비싸게 사신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자리는 돌파 지지 반등이라고 해서 지난 전고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반등이 꺾인다 싶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은데 오늘 약간 꺾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지켜보다가 이거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서 14,500원 정도 밀리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추운데.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연우, 연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 25%.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한 열흘 정도? 열흘요? 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예. 열흘 일주일 그 정도. 예, 급등했을 때 사셨죠, 그죠? 조금 그런 편이에요. 네, 조금 그런 편이십니까? 연우 뭐 하는 회사예요? 글쎄, 뭐, 알았는데 또, 금방 물으면 또 대답 못 하겠네. 까먹네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다라고 하면 무슨 업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까요? 주요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하면 생각나는 제품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 화장품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화장품에 만드는 용기라든지 그 화장품에 보면 우리 그 맞아, 스포이드라든지 그런 부품 만들어요. 펌핑, 특허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펌핑, 화장품 용기 펌핑. 예, 펌핑 그런 거, 그렇죠. 스포이드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부터 해서 뭐 펌핑, 우리 그 화장품 누릴 때 짜가지고 뭐 얼굴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예. 지금 고객이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얘들도 제품을 많이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혜로 지금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미리 사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때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 자리가 일단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수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큰 수익 내는 것보단 지금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매도하려고 하니까 또 아쉽나요? 그죠? 아니요. 네, 저는 매도가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 의견 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로는 25,000원 이상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회사도 괜찮고 또 뭐 중국의 영향을 조금 받으면은 이렇게 기대하고 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제가 이렇게 의견 드렸다고 해서 제 말 고지고대로 따르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에게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예. 말씀드린다면은 예. 저는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2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저기서도 역시나 또 매도, 분할 매도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나머지 25,000원 매도, 그 나머지는 27,000원 매도 의견을 드릴 건데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는 안 된다. 처음부터 샀어야지 이제서야 사겠다라는 것은 뉴스에 홀려가지고 사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비싸게 산 편이라 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걱정될 만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분할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저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에 20%요. 22,000원에. 2,000원. 이 사신 이유가 뭘까요? 바닥인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근거는요? 차트 보고 제 주간화에. 바닥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물론 안정이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강구한 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바닥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바닥인 거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바닥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것 같아요? 뭐 바닥일까요?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괜찮은 기업인가요? 안 괜찮은 기업인가 봤을 때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돈 잘 벌고 있어요. 그죠? 네. 매출이 좀 줄긴 했으나 어쨌든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현대해상 뭐 하는 기업이에요? 보험주요. 보험주 어떤 보험이죠? 뭐죠? 당황스럽네요. 보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생명보험은 아니고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이요. 그죠?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네. 뭐 우리 화재보험, 그거 화재가 난다 했을 때 그런 거부터 해서 그죠? 네. 근데 이런 보험들이 앞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지금 이 손해보험의 요율이 별로 안 좋다 해갖고 보험료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얘들이 수익성이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금융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저는 금융 자체를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그렇고 생명주, 뭐 보험 관련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뭐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나 맞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아,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실 파고 가더라.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증권주처럼 한번 튀어 올라와 줬어야 돼요. 3만 원이나 2만 7천 원까지 이렇게 상승세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지가 되고 있던 자리. 차트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지 라인이 지금 여기 네. 시청자의 매수가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22,000원을 이때까지 안 무너뜨리고 내려갔는, 안 무너뜨리고 지지가 됐는데 이번에 무너뜨렸다라는 건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진짜요? 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바닥이 아닌 자리에서는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네. 이 종목만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종목 살 것도 되게 많고 이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으면 사면 되잖아요. 네. 다시 사면 되기도 하고 다른 종목 사면 되기도 하는데 내가 네. 여기서 손실나면 이거 어떻게 메꾸지? 이거 말고 무슨 종목을 사지? 아, 내가 이제 칼이라도 뽑았으니까 무라도 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보복심리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질질 끌려갈 때가 많아요. 네. 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점이 네. 무너지고 있는 자리 사실은 지난 네. 월요일에 손절하는 게 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네. 손절하는 게 딱 맞았는데 저때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오래 손실 크지 않으니까 지금 자리 손절해도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슈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슈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탑 티에 올렸다고 해서 그때 딱 팔아야 되는 건가요? 이슈요? 네. 이슈는 세력이 만들어요. 아. 네, 제가 예를 들어가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 마우스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좋다는 이슈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현대해상을 산 사람들이 좋다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애플카랑 네. 협업을 한 게 갑자기 어제 애플 사장이 네. 야, 내가 갑자기 스마트카 하고 싶네, 애플카 하고 싶네, 기아차 일로 전화해가고 갑자기 어제 정한 건 아닐 거예요. 미리 협업도 했을 거고 논의도 했을 거고 그게 비밀로 비공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그거를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들은 주식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겠죠. 그럼요. 그런 게 이제 서로 이렇게 또 소문으로 가다가 미리 사놓고 하다가 그런 게 터지고 나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네. 뉴스가 있으면 그때서야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소문에서 뉴스가 어떤 게 있나요? 뉴스가. 이슈가 어떤 게 있나요가 아니라 이슈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슈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네.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현대해상은 그거 이슈가 나올 만한 재료가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이죠, 딱 봐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일진 다이아고요. 일진 다이아고요. 네, 52,000원에 100%입니다. 100%예요? 네. 100%예요? 왜 100% 사셨어요? 네. 이 전기차부터 지나고 수소차 한번 올 것 같아서, 네, 한번, 온대요? 올 것 같대요? 네, 올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제가요. 그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맞아요?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죠. 비중이라고 네. 하는 건 100%라는 건 확신이 100%라는 거예요. 올 것 같다가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100%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올 것 같아서. 올 것 같은데 확률이 몇 프로 정도인 것 같으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 제가 생각했을 때요? 네. 네, 한 70% 이상. 그럼 비중을 지금 빨리 줄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은 100%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네. 우리 그 도박으로 친다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아, 원래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올인을 하고 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좀 웃긴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인했으면은 그냥 가든지. 네. 그죠? 올인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화끈하게 베팅을 걸고 됐다. 이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와 진짜 가는 건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도 일진다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확신을 보여줬다면 저도 야씨 뭐가 있나? 나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100% 사셔놓고 전화를 했어요. 뭔가 아닌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확신이 몇 프로입니까 하니까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일진 다이아가 무슨 기업이든 간에 이런 투자 방법은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비중은 100% 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하다 보면은 확신이 딱 들어가지고 100%딱 사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걸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제 상담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에 확신을 가졌다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절반으로만 수익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진다이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테마로 엮여있고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합성 다이아몬드라든지 LED 태양광 뭐 여러 산업에 걸려있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히 살아는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밑으로 갔을 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는가 하면은 작년에 132억, 그러니까 재작년에 132억, 2018년에 150억 벌었는데 작년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2019년보다 눈부시게 성장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올해도 제 생각에 뭐 눈부시게 성장할 것 같지 않은데 단순 재료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재작년보다 급등해 있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된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올라왔다는 말은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만 올라간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주가가 잠깐 내려와서 조정을 거치고 저점을 잡고 있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도 아래쪽에 사신 게 아니라 위쪽에 사셨죠? 네. 원래 47,000원대 사시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위쪽에 52,000원대 100% 이건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볼 수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남아있는 재료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때 59,000원이나 6만원 정도까지만 보면서 저는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장기 투자를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진다이아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제가 일진다이아 산다면 저는 이게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25,000원 이하나 만원까지 뭐 악재가 터졌든 시장이 안 좋든 무슨 이유든 간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저는 인생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게 네. 100%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예, 너무 예, 장시간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기업이 싸게 내려왔을 때는 겁이 나서 못 사는데 그럴 때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사봐야 되지 지금은 100% 아닙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 41,500원에 10%요. 41,5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또 이거. 아니요. 저 좀 됐어요. 올라왔을 때 제일 고점에 사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한번 46,000원까지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아,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욕심 나가지고, 네. 그죠? 더 갈까봐. 네, 야, 더 이제부터 갈까봐. 시작이다. 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안 판 거예요. 그죠? 네네네. 일단 이 기업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뭐 때문에 좋은가 하면 일단 신규 상장주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고요. 신규 상장되면 사람들이 신제품이니까 뭔가 우와, 사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갤럭시 21 이번에 나오잖아요. S21 그 핸드폰 그죠? 네. 신제품이니까 또 사람들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신제품 들어오면은 우와 저게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상장이 되는데 안 좋은 회사를 상장시켜놨을까요? 좋은 회사를 상장시켰을까요? 좋은 회사. 그죠. 상장 기준도 있을 거고 까다로울 거니까 그거 통과하려면 웬만한 기업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으니까 상장시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안 좋은 뉴스를 찾기가 쉬울까요? 좋은 뉴스를 찾기가 쉬울까요? 좋은 뉴스가 지금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온 종목이 바로 이런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네. 지금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정책으로 네. 앞으로 네. 탈석탄 해야 된다. 탄소 이제 제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는 거기에 테마도 맞물려가지고 자꾸 주가는 올라가지만 실적이라든지 가치가 올라간 건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테마주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네. 이 자리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위쪽을 넘어가게 되면은 신고가로 막 45,000원, 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못 네. 넘어가게 되면 시청자님 앞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에 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얘가 39,000원 정도 밀리거나 할 때 기준을 잡고 손절하는 게 딱 깔끔하고 좋아요. 고점 매매를 하실 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은 진짜 좋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인데 얘는 네.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야 좋은 기업이 되거든요. 그 말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9,000원대 정리 의견 드리고 신고가 쓰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안 팔지 마시고 수익권에서 바로 정리하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동방아그로.
동방아그로요? 예, 예.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6,400원에 30%요. 사신 지는 뭐 어제 사신 건가요? 11월 달에 샀죠? 11월이요? 중旬, 네, 11월. 네. 잘 사셨네요. 중순쯤에. 예, 이때는 좀 다른 것보다도 이쪽이 좀 일본 저기에서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수미모토에서도 좀 소외된 것 같고 많이 저평가된 것 같고 회사 실적도 좋은데 그거 보고 좀 샀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그렇게 하셔야죠.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11월에 사셨다라는 것은 제 방송 보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냥 방송도 보고 그냥 스스로 많은 도움 됐죠. 이제 그 보는 거랑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니까.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수확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매매하니까 어때요? 어쨌든 수익이 났잖아요. 예, 지금 거의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진짜.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 사놓고 근데 대응을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대응을. 대응력은 팔면 돼요. 수익 나면 팔면 되지 뭐가 아쉽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매도했다고 해도 누가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시청자님 욕심에 더 많이 갔으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이 가게 되면 내가 더 챙겨야 되는데 지금 팔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이 뭐 있다 보니까 저는 올 여름을 좀 보고, 네. 제 나름은 한 1차는 7,500원, 뭐 네. 두 번째는 한 뭐 9,000원, 10,000원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반 손절하고, 그때까지 좀 가져갈까.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그렇군요. 일단 제가 막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저녁 6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5시에 이렇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저도 5시에 나갔어요. 근데 친구한테 야, 우리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니 잠깐 떨어져 있으라. 일단 6시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면은 생각보다 빨리 팔면 되고 생각보다 빨리 만나서 생각보다 빨리 술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좋네요. 우리가 인생인 거고 대응인 거예요. 지금 여름까지 보시는 거 좋았어요. 왜냐하면 동방아그로라는 기업이 왜 좋냐. 농업 쪽 이런 쪽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뭐 약재 이런 게 왜 좋냐면 식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식량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료 이런 것들 괜찮은 기업이에요. 다기능 뭐 친환경 비료 이런 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실적이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테마가 식량난 테마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1월에 저도 식량난 이야기는 내년 한 6월이나 4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 1월부터 나왔으면 생각보다 빨리 나와준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팔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왔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수익을 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쁜 기업은 아닌 거 아닌가 또 뭐 하면 될까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근데 내려오면. 지금 팔지 않고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비중이 여기서 더 늘려야 되나 생각만 하게 되지 팔았다 샀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 생각 없이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매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수익 났을 때 그걸 챙기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정말 잘하셨고 신중하게 잘하셨는데 매도는 아무 생각 없이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익 많이 났어요. 예. 지금 수익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 10% 이상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바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한번 꺾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내가 절반 네. 매도했는데 나머지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때 한 7,500원이나 8,000원대 남은 비중으로 다 챙긴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거나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을 다른 종목에 또 대입을 해서 또 매매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동방아그로의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들여다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빠르게 접수된 이 종목들을 상담 권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세아베스틸입니다. 문자로 접수가 됐고요. 12,050원이 매수가 10%. 작년에 큰 재미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유자분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철강 쪽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괜찮을까요? 죽여주죠, 이런 게. 이런 게 끝장나는 종목인 거죠. 네. 스테인리스, 그죠? 철강.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어떤가라고 하면은 주가는 별로 안 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면은 에이, 안 간다. 이런 걸 사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뭐 주식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잖아요. 한 달만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평생 멀리 보면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당장 내일이라도 인생이 끝날 것 마냥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멀리 보고 여유롭게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오히려 증가할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밑으로 밀리면은 8,000원대라든지 7,000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보자.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서 하면 되니까 일단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시원하게 매수 가능, 죽여주는 종목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도 체크해놓고 관심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접수가 됐고요. 15,000원 매수가 30%. 이 종목이요. 작년 2,000원에서 올해 17,000원까지 갔어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건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더 갈까요? 일단 뭐 역시나 상선 이런 쪽이라든지 운송 이런 쪽이 뭐 실적이 좋아졌죠. 그리고 HMM이라는 기업이 적자가 이렇게 매년 2,000억씩, 3,000억씩, 4,000억씩 나다가 작년 8,000억의 흑자가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사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굳이요? 왜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종목은 아니다 라는 답변. LG 하우시스 다음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6,900원 그리고 30% 비중이네요. 수익권이에요. 외국인이 이 종목 계속 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주택 공급 늘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기에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하우시스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 건설 관련 쪽이라든지 건설 자재 관련주 쪽을 저점에 잡아놓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올라올 때 어정쩡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업들이 테마성을 한번 튀어 올라와 준다면 그때서 뭐 N자 반등이라든지 대응을 하면서 단기 대응은 되지만 지금은 이제 상승 중이고 여기서 꺾여 내려가게 되면 또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아직 상승세 안 꺾였죠. 한 9만 원대까지 보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새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 영역의 종목이다 지금으로선 답변 정리할게요. 다음은 모트렉스 보시죠. 유튜브에서 7,800원에 10% 비중 들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왔어요. 정부가 자율주행차 1조 원 투입한다 뭐 이런 관련주로 꼽히는데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사셨으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아니었으면 문현진 멘토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샀으니까 궁금하거든, 그죠? 지금 이런 자리는 사신 분들은 걱정해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사시지 않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8,000원이 아니라 8,500원 자리가 고점 자리잖아요. 지난 전고점 8,800원이죠. 요거 넘어 가면 사면 됩니다. 그때 사시게 되면은 테마가 살아있고 아마 시세 빵 내기 때문에 상한가 이상이라든지 슈팅 화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말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손절 가능하면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 가격을 찾는 게 나은데 손절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별 수 없습니다. 뒤에 풍파를 조금 겪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일단은 관심 밖에 둬보자 의견이고요. 다음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12,320원에 매수 10%입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한마디로 물타기 해볼까요? 라는 질문인데 12,000원대가 도대체 언제적 가격인 거죠? 12,000원대라고 한다면은 사실 2014년도에 이렇게 들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래된 종목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이제 그런 종목을 크게 봤을 때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한 번,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 지난 코로나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쌍바닥을 그려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다면 사실 지난 3월 같은 장세에서 샀어야 되는데 무서웠죠. 저는 저때 사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못 들으셨겠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요, 좀만 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번에 사이클이 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밀려주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매수하기 나쁘진 않으나 아직 하락세잖아요. 그래서 하락세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7,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7,000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여기가 지지가 돼서 8,000원 지지가 돼서 뭐 8,500원 정도까지 9,0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을 좀 잘 적어 놓으셨다가 대응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 자주 주세요. 자, 다음은 YG1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3년째 흘러내리고 있어요.
3년째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실적이 줄고 있죠. 그리고 작년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YG1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사실은 뭐 절삭 공구, 뭐 YG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절삭 공구라든지 IT 기기 뭐 이렇게 뭐 정밀 가공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사실은 과거에 너무 핫했죠. 2017년에 반도체 붐 일어났을 때 그때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적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 반도체가 다시 가고 있으니까 머리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시세를 뭐 받고 있다거나 관심이 쏠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는 유보견 드리도록 하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탈출이 나으니까 5,000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YG1 5,000원 이후로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상담 주시죠 라는 답변입니다. 원익홀딩스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요. 연말에는 분위기가 좀 좋았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한 번씩 잘 나가던 시절은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이제 제가 넘어가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넘어갈랑말랑합니다. 넘어갈랑말랑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넘어가면 사세요. 7,000원대 넘어가면은 그때 매수하자. 7,000원 넘어갈 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봅니다. CJ 대한통운 들어와 있어요. 16만 2천 원이 매수가 5% 정도입니다. 추가 매수 할까요? 소폭 수익이에요. 저는 수익 중일 때 추가 매수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수익 중일 때 한 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손실률, 그러니까 싸게 더 많이 산다는 개념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요. CJ 대한통운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빠져내려갔다. 혹시나 14만 5천 원이나 15만 원까지 내려갔다. 저는 그때 비중을 좀 더 키워서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기다렸을 때 비중이 크면 수익금도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가면 그때 더 사는 거지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매수 유보가 아니라 매수 가능으로 바꿔드리는데 아직 사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에 시세가 열려있다고 보니까요. 사시고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 뭔가 지수가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면 내려와라 하고 기분 좋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빠지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며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어요. 다음 종목이 LG상사입니다. 인플레 관련주고 최근 기대감은 조금 있는데요. 이분이 25,100원에 사셨대요. 30%. 네, 일단 이거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상향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상향하면은 한 번 더 떠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즘에 시장 상태가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한 번 더 팍 뛰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흔한가라고 하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슈팅 한 발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셔가지고 수익권을 잘 정리하시고 본전 오면은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LG상사에 대해서 답변 주신 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세계엔터 한 종목 남겨뒀었는데 아쉽네요. 이 종목은 저희가 다음번 문 멘토님 나오실 때 꼭 맨 앞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그날 제가 꼭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굿바이 종목들 빠르게 한번 달려봤고요. 내일 또 새로운 멘토님과 함께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